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배경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격 명분이었던 임박한 위협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미 정보당국이 이란의 선제 공격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발표 당시 발언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었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이란이 미군과 동맹국을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 내부의 실질적인 판단은 정부의 발표와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당국자들은 전반적인 위협 수준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선제 공격 계획보다는 포괄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의 명분과 실제 정보 사이의 간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이 내놓았던 이란의 군사 역량 전망도 이번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판단이었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ABC 뉴스는 다시 한번 이란의 선제 공격 준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 브리핑의 설명 역시 구체적 증거보다는 일반적 위협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보의 객관성과 군사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제 탈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일을 정부 성공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를 통해 그간의 비판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강경 친명으로 비판받아 왔다며 이번 조치 역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은 강제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총 1328표 중 찬성 1256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최 의원의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논란은 최 의원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출국 영상에서 특정 악수 장면이 누락됐다며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고작 악수 장면 누락을 이유로 채널을 조사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즉각 투표를 진행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누락 사유를 확인한 뒤 촬영팀이 한 장면으로 찍다 놓친 경우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촬영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는데요. 실무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 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 일을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결국 팬카페 측은 투표를 통해 강제 탈퇴를 확정했고 최 의원은 사유 설명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지지층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가 향후 지지 기반의 결집이나 갈등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을 국회 윤리 문제로 정면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혁신당은 오늘 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혜민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로 풀이됩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던 이혜민 의원을 서명국 의원이 피켓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회의 방해를 넘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것이 혁신당 측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혁신당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 의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제소는 물론 국회법에 따른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혜민 의원 역시 징계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재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혜민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공식 서한을 통해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징계안 제출에 이어 윤리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팽팽한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표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출마 자체는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출마 지역과 방식은 다가오는 4월 초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며 자신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사례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가 화성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된 점을 거론한 것인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당선되어야만 정치적 발언권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취지로 이번 출마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연대를 막연히 기대하며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직 당당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별로 경쟁과 연대의 전략을 달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호남과 영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심장부에서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영남 지역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야권의 분열은 필패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시도당 차원의 자율적인 협의와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밀착형 선거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배수의 진을 친 조국 대표. 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끌어갈 부처 인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을 정역 지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합을 내세웠던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국정 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와 정무 능력을 두루 갖춘 박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선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의 기업인 남궁범 전 부사장이 그리고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이 위촉되어 실용 중심의 인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수 우파 경제학자로 알려진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 교수의 합류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재 기용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종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으며 국민권익위원장과 진실화해 위원장 인선,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지명도 함께 단행되어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전문 인력 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박용진, 이병태 교수 위촉까지 이른바 실용과 통합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선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인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중동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는 긴박한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중동 여러 국가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가능한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행 경보가 적용된 국가는 이란,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등 총 14곳에 달합니다. 오라 남다르 영사 담당 차관보는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출국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드론 타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직후 현지 대사관은 시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우디 주재 대사관은 SNS를 통해 긴급 공지를 올리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내 주요 대사관들이 폐쇄되거나 직원들이 철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미 필수 인력을 포함한 직원들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쿠웨이트 대사관 또한 모든 업무를 정역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대사관 방문을 금지하고 즉시 안전한 대피처를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번 출국 권고가 내려진 14개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되어 여행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일부 대사관의 업무 중단과 직원 철수 조치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내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 14개국 체류 자국민에게 가능한 즉시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예고하면서 국제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지나는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 전 세계가 이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민간 및 군사 선박에 대해 강력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이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통해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위협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로 알려져 있어 발언 자체만으로도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 민감한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실제 봉쇄나 공격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군사 충돌이 항공뿐 아니라 해상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긴장감은 육해공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공에서 항공편 취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협 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민간 경제와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현실화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뉴스 보도였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입을 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인코어퍼레이티드 의장이 투자자 대상 실적 설명에서 육성으로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체 통화 형식의 컨퍼런스 콜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영어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사과한 것은 석 달 만입니다. 김 의장은 심려와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동시에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와 기업의 자기평가 사이에 깊은 간극이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쿠팡은 기간이 제한된 이용권을 보상으로 제공 중이지만 사태는 이제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한 정황도 포착되어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문그룹에서조차 김 의장이 한국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이 실수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국회에 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육성으로 사과했지만 대응이 자랑스럽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방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연 쿠팡이 진정한 책임 경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앵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국회 내부에 전시되어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격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장실은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공지하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특히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했다는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사진 철거라는 행정적 조치의 결정적인 토대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입법부의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 철거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의장실은 앞으로 국회 공간과 모든 상징물이 헌법 가치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공화국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상징물도 국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사법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부 수장의 결단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은 다시 한번 헌법가치 수호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번 사진 철거의 당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진 사진 철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지역 사회의 염원인 행정통합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대한 시도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의견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법사위에 묶어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박입니다. 이들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한 통합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당론으로 이번 통합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합의 부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의원들은 더 이상 합의 부족을 핑계로 시간을 끌 명분이 없다며 즉각적인 법안 검토와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본회의 일정은 양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며 진정성을 보였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지역 통합 문제까지 해결해 오라는 것은 명백한 우롱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법사위에 묶인 특별법을 즉시 해방시키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린 TK 통합 특별법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양도차익과 세금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 2년 앞 경실련은 최근 강남 고가 아파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이 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이 공제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강남 선호와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2015년 25억 원에 취득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지난해 117억 원에 팔렸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무려 10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면 최종 세금은 약 7억 6천만 원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 양도차익 대비 세부담률이 단 7%에 그친다는 사실에 경실련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투자금 규모에서 강남 1주택이 지방 다주택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교 분석도 내놨습니다. 유사한 금액을 땀 흘려본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불로소득의 세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도 함께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102억 원의 차익에도 7%의 세금만 내는 현실.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의 가성비 소모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해 상대의 비싼 방공망을 흔드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가동 중이지만 한 발당 가격이 훨씬 저렴한 샤헤드 자폭 드론의 파상 공세의 방공 미사일 재고, 소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신은 이란이 구형 무기로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정교한 신형 미사일은 아끼며 장기전과 결정적 한방을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과거 500여 발의 미사일 중 90%가 요격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2,500발의 재고를 활용한 전략적 우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가 무기를 미끼로 경제적인 무력화를 노리는 이란의 전략이 중동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 긴급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공식적인 징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 요구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서울 성북을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번 요청은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징계 대상은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의원을 포함하여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혜지, 진종호, 안상훈 의원과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등 총 8명이 징계 요청 대상자로 전해졌습니다. 제출자는 당시 단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상자들이 이른바 제명된 한동훈 씨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며 새몰이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징계 요구의 핵심 근거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즉시 제명 사안이라는 주장이 징계 요청서에 담겼습니다. 또한 대구 현지에서 특정 예비 후보를 비난하고 흔드는 행위 역시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이상규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와 당원권 정지 처분 사례가 언급되면서 현재 당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문시장 방문 동행 인사 8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된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향후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부 수호와 부정선거론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통해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면서도 동시에 부정선거론 세력과 접점을 넓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결국 우격다짐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러한 세력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으려 하는 작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를 지키겠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 찍는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차라리 민주당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며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의 당론으로 찬성하라며 비꼬았습니다. 모순이 적은 선택을 하라는 취지의 뼈아픈 충고였습니다. 이는 국힘의 현재 전략이 논리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관련 토론 이후 선거 시스템 TF 구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보수 진영 내의 합리적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국힘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선거 불복의 뉘앙스를 풍기는 세력을 안고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명분이 스스로 사법부를 부정하는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논리적 일관성을 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 대표는 개혁신당만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향후 보수 진영 내 주도권 다툼과 차기 선거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보수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호냐, 부정선거론 수용이냐. 국민의힘의 선택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사회와 국제 정세를 관통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담고 있어 단 한 줄로 요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소식입니다. 지속되는 전쟁은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며 민간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해협과 방공망을 둘러싼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고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모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회 내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현안을 둘러싼 법안 공방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진영 간의 논리가 앞서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날선 비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며 우리 사회의 피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